시작의 불빛.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성규 씨는 퇴직 통보를 받던 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의 마지막 출근길, 어깨에 매단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무실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정리하며 동료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김정혜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성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치킨집 할 거야. 젊을 때부터 꿈이었잖아. 정희 씨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치킨집이요? 요즘 다 망한다잖아요.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꺼내 보이며 이걸로 내 마지막 일을 해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작은 상가를 계약하고 벽에 흰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가게 간판엔 성규치킨이라는 이름이 걸렸습니다. 붉은 조명이 켜지자 정희 씨의 얼굴에도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픈 첫날 친척과 지인들이 몰려와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주문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성규 씨는 튀김기를 돌리며 이제 나도 사장님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지인들은 역시 형님, 사업가 다 됐네요 라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그는 오랜만에 세상이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픈 열흘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요 앞 새로 생긴 치킨집이 맛있더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도 반응이 없었고 SNS나 배달앱은 그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이상하다, 맛은 괜찮은데 왜 안 오지? 냉장고 안엔 팔리지 않은 닭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성규 씨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계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첫날의 환한 불빛이 어느새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 오픈 2달째 성규치킨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10만 원 남짓, 닭을 튀기는 소리보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박성규 씨는 매일같이 닭을 재우고 기름을 갈고 간판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뒤로 들어오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다간 집까지 날리겠어요. 아내 김정혜 씨의 목소리는 어느새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 곧 입소문 나겠지. 성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장부를 넘기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마다 골목을 돌며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종이를 받아들고 금세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요즘 누가 전단지 보고 치킨 시켜요? 한 중년 남자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성규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안엔 기름 타는 냄새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알바생은 월급을 못 받아 떠났고 이제 그는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데어도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적자야, 이러다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는 매출 장부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건너편의 최 사장 치킨은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고 주문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규 씨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치킨인데 왜 저긴데고 나는 안 될까? 밤 11시 그는 불 꺼진 가게를 나서며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좀 다르겠지. 내일은. 희미기의 밤.
비 내리던 수요일 저녁, 성규치킨의 불빛은 어둡게 깜빡였습니다. 박성규 씨는 주방 앞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장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매출 1만 원. 종이 위의 숫자는 그에게 현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주방의 기름은 식어가고 카운터엔 주문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쪽 벽엔 첫날 손님들과 찍었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혜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이건 아니에요. 성규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두면 난 뭐하지?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희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결국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게엔 홀로 남은 성규 씨와 식지 않은 후라이팬만이 남았습니다. 닭튀김 냄새 대신 공허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는 계산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금 다 어디로 간 거야? 전기요금과 월세 고지서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를 덮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가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성규치킨이라는 이름은 배달앱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가게가 안 떠?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치며 세상은 나를 잊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 앞종이 살짝 울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치킨 하나 포장돼요? 성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엔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묘하게 따뜻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성규 씨의 눈빛에 오랜만에 작은 불빛이 스쳤습니다. 뜻밖의 손님. 젊은 청년 윤재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분위기 있는 치킨집이 있었네요. 박성규 씨는 얼떨떨하게 맞받았습니다. 분위기야 뭐 손님이 없으니 조용한 거지요. 윤재는 치킨을 포장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스타 하세요? 인스 뭐요? 성규 씨가 되묻자 윤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사진 한 장이 홍보예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날 밤 해시태그 성규치킨, 해시태그 진짜 만남, 해시태그 인생치킨이라는 해시태그가 SNS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몇몇 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그 맛집 맞죠? SNS에서 봤어요. 성규 씨는 놀란 얼굴로 정말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라며 되물었습니다. 윤재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아저씨 가게 감성 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후 윤재는 직접 찾아와 제안을 꺼냈습니다. 제가 마케팅 공부 중인데 이 가게를 도와봐도 될까요? 성규 씨는 망설였습니다. 돈은 없어요. 알바 쓸 형편도 안 돼요. 괜찮아요. 공부도 되고요.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서요. 그날부터 윤재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메뉴 사진을 새로 찍고 리뷰를 관리하며 배달앱 등록도 해줬습니다. 며칠 후 성규치킨이 앱에 등록되자 주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성규 씨는 벅찬 마음으로 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식어가던 삶에 다시 불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신 5다시 타오른 불판. 윤재의 손길이 닿자 가게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벽엔 조명 간판이 새로 달렸고 SNS 팔로워 수도 늘었습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이 자주 오네요. 김정혜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계산대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네요. 성규 씨는 새로운 기운으로 닭을 튀겼습니다. 기름소리, 주문벨, 웃음소리가 다시 가게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면서 재료비와 전기요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버는 만큼 나가네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때 경쟁 가게의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 장사 잘 된다며? 나도 좀 알려줘. 성규 씨는 경계했지만 최 사장은 진심이었다. 같이 도매 거래하면 단가 줄어. 둘 다 살자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재료를 공동 구매하며 서로를 도왔다. 경쟁은 협력으로 바뀌었고 가게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윤재는 SNS에서 두 사장님의 동네 치킨 이야기를 연재했습니다. 댓글에는 보는 사람도 힘이 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빛이 주방 유리에 반사되어 마치 예전의 자신이 그 안에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손끝에서 새 삶의 기름 냄새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실현. 여름이 찾아오자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배달 주문이 줄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겁게 날아들었습니다. 윤재가 냉방을 줄이죠? 라고 제안했지만 손님은 더웠습니다. 결국 매출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성규 씨는 새 메뉴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간장 마늘 닭강정, 우리만의 특제 소스로 해보자. 그는 자신만만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리뷰에는 짠맛이 강해요. 옛날 맛이 아니네요가 이어졌습니다. 평점이 4.9에서 3.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새 메뉴 안 했어요. 정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SNS 설문 돌려볼게요. 손님이 원하는 걸 찾아봐요. 그는 젊은 고객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추억의 간장치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출 시 첫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사장님, 닭이 모자라요. 윤재가 외쳤습니다. 성규 씨는 주방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리뷰엔 엄마가 해주던 맛이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던 맛이었지. 환희의 순간. 가게는 다시 호황을 맞았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퇴직 후 인생 역전 스토리로 취재를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성규 씨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김정혜 씨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성규 씨는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재는 촬영을 돕고 SNS에 방송 장면을 올렸습니다. 댓글엔 진짜 인생 드라마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주문이 폭주하며 주방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성규 씨는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직원으로 써주세요, 사장님. 윤재가 웃었습니다. 그의 말에 성규 씨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성규 치킨 앤드 윤재. 불빛이 켜지자 거리의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야 살아있다는 맛. 다시 인생의 맛. 몇 해 후 성규 치킨은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습니다. 오픈식 날 지역신문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박성규 씨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가게는 젊은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 희망의 맛집입니다. 김정혜 씨는 조용히 눈가를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윤재는 새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사장님, 우리 진짜 해냈네요. 성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이야. 인생도 치킨처럼 다시 튀기면 바삭해지는 법이지. 가게 앞에는 오늘도 따뜻한 한 끼로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치킨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 사장님 보니까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네. 웃음이 번졌고 가게 안은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해질녘 성규 씨는 문 앞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간판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리고 환하게 켜진 간판 불빛이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비췄습니다.